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믿고 복용하는 그 약들, 어쩌면 그 약상자 속에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우리 몸을 아주 서서히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현대의학의 역설을 파헤치고 더 안전하면서도 근본적인 건강관리의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에이 설마 하실 거예요. 쉽게 답하기 어렵죠. 하지만 오늘 이 내용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굳게 믿어왔던 것들이 조금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의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약의 그 어두운 그림자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먹는 약들이 우리 몸에 과연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일본의 아주 충격적인 의료 데이터가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바로 다약제 복용, 영어로는 폴리파머시 현상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지 사실 간단해요.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먹는 건데요. 특히 만성질환 앓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흔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약들이 우리 몸 안에서 서로 뒤섞이면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말 그대로 위험한 칵테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0.45배. 와,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닙니까? 여러 약물이 뇌신경계에 혼란을 주면서 다약제 복용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의식 혼란을 겪을 확률이 무려 10배 이상 폭증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뇌가 약물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노년층 사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낙상 위험이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혈압약 먹고 어지럽고 근육이완제 먹고 나른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려고 먹는 약이 도리어 생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처방연쇄라는 덫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혈압약의 부작용으로 기침이 나는데 이걸 새로운 병으로 착각해서 또 기침약을 처방하는 식이에요. 이렇게 약이 약을 낳는 악순환에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 몸은 점점 더 약에 의존하게 되고요. 결국엔 스스로 병을 이겨낼 힘, 그러니까 자생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겠다고 수십 년간 먹어온 약들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고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신장암 위험이, 또 고지혈증 약으로 많이 쓰는 스타틴 계열 약은 췌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병을 예방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가장 끔찍한 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 양약은 좀 무서우니까 천연이라고 써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눈을 돌려보자. 근데요, 과연 천연이라는 말이 안전이라는 말과 같을까요? 지금부터 그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위험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기능식품에 천연이니까 순하고 안전할 거야 라는 어떤 후광 효과 같은 걸 부여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으로 분류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효와 안전성에 대해서 국가의 아주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허술한 관리의 대가는 때로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증거가 바로 2024년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은 붉은 누룩, 즉 베니코지 사태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해서 기능성 식품으로 팔린 이 제품 때문에 무려 5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심각한 신장질환으로 입원했습니다. 원인은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곰팡이 독소 때문이었어요. 식품 수준의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한의사가 처방하는 의료용 한약하고요, 시중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 관리 수준에서 그냥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의료용 한약은 법적으로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원료부터 제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반면에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 안전망이 훨씬 헐거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약의 위험도 피하고 싶고 건강식품도 불안하고 그런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방되고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의료용 한약이라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한의학 치료의 핵심, 그 심장은 바로 자생력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건 양약처럼 증상을 억지로 꾹꾹 눌러버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몸속에 잠재되어 있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엄청난 힘을 부드럽게 깨워서 병의 뿌리부터 다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약이 추구하는 진정한 생명의 의학입니다. 이 자생력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좋은 말이구나, 철학적인 개념이구나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는 현대과학이, 특히 일본의 수많은 임상 연구 데이터가 한약이 어떻게 우리 몸의 자생력을 깨워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과학적으로 똑똑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뚝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노쇠 현상, 다들 걱정되시죠? 인삼영양탄 같은 처방은요,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세포 수준에서 활성화시키고 뇌의 동기부여 회로를 자극해서 몸과 마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잦은 감기나 만성 피로, 이거 사실 우리 면역 시스템이 늙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보중이키탄 같은 처방하는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인 점막 면역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요. 또 노화의 주범인 만성염증을 줄여서 면역 시스템을 다시 젊었을 때처럼 되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한약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9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해봤더니요, 한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은 신장 기능 수치가 평균 7.59점이나 하락했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자연스럽게 노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같은 기간 동안 의료용 한약을 꾸준히 복용한 그룹은 신장 기능이 오히려 평균 1.54점 상승했습니다. 노화의 흐름을 거스른 겁니다. 이건 한약은 간과 신장에 해롭다는 그 낡은 편견을 과학적 데이터로 완벽하게 반박하는 결과인 동시에 한약이 오히려 노화로부터 우리 장기를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생력의 힘은요, 사실 어릴 때부터 길러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아한약 치료는 단순히 키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두뇌 발달을 돕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해서 잦은 질병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평생 건강에 튼튼한 뿌리를 내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분명해졌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양약의 잠재적 위험을 그냥 감수하거나 아니면 검증되지도 않은 건강식품에 기대는 것,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한 길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지혜로운 건강관리 전략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최종 권고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건강을 최적화하고 내 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양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건강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조심하고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한의학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내 몸에 꼭 맞게 처방된 의료용 한약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100세 시대에 내 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약 때문에 생기는 병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지혜로운 제3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가진 그 위대한 치유의 힘을 믿으시고 그 힘을 키워주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